2015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역시 근로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계산 문제는 꼭 본인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화 전류는 동기, 말 그대로 속도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는 병렬로 연결됐었을 때 서로 위상차가 다르면 서로 그 회전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기전력에 위상차가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알고 갈 내용은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거, 이것도 하나 더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하고 1차 단자전압을 V1, 1차 전류를 I1이라 하면 2차 단자전압 V2와 2차 전류 I2의 값은 단, 권수비는 A이고 저항, 리액턴스, 여자 전류는 무시한다. 이 문제는 Y델타 결선에서의 그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에 델타 결선을 주고 2차에 Y 결선을 줬습니다. 그럼 1차에 이 델타 결선에 V1의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요. 원의 전압을, 즉 단자전압이죠? 단자전압,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에 V1의 전압을 걸었을 때 이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V1의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같아요. 자, 보시면 이 상전압의 높이와 선간전압의 높이가 같죠?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전압이 선간전압과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차에 또 Y결선에 걸리는 상전압을 알아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 Y결선에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권수비를 줬죠. 자, 권수비는 V2분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2차에 걸리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V2는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A분의 V1, 즉 V1의 상전압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V1의 상전압은 V1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 즉 단자전압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Y 결선에 걸리는 상전압 V2는 V2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권수비 분의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결선의 상에 걸리는 전압까지 지금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Y결선에서의 이 상전압과 이 선간전압의 관계를 보면 이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더 길지요. 얼만큼? 루트 3배만큼 더 깁니다. 그래서 V2 Y결선의 단자전압, 즉 선간전압은 루트 3의 이 상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습니다. 루트 3배한 상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V2의 상이 되겠죠. 그런데 V2의 상전압 뭐라고 했죠? 권수비 분의 델타 결선에 걸리는 선간전압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기 권수비 분의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 즉 단자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델타 결선에 걸리는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같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이 되고요. 여기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권수비로 인해서 2차에 걸리는 상전압은 1차에 걸리는 상전압의 권수비를 나눈 값으로 그 크기로 걸린다. 전압이. 그래서 A분의 V1이 되고요.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 그래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에 루트 3을 곱해준 루트 3 곱하기 권수비분의 1차
델타 결선에 걸리는 이 성간전압과 같다. 그래서 V2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루트 3 곱하기 A분의 V1이 1번하고 3번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이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작아집니다. 얼마큼? 루트 3배만큼. 그래서 이 델타 결선에 걸리는 상전류는 루트 3분의 I1 여기 흐르는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좀 암기가 잘 되냐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거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거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암기할 때는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어디 가셔서 뭐 규명이가 여기 델타 결선의 전류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델타 결선의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배만큼 작아진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여기 이제 2차로 넘어가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요게 상에 이렇게 흐르겠죠? 흐르는데 문제에서 권수비를 줬습니다. 권수비는 전류로 정리를 하면 1차 전류 분의 2차 전류로 나눠질 수 2차 전류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2차 전류. 2차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1 넘어가야겠죠?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I2는 권수비 곱하기 I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류의 여기 델타 결선의 상전류의 권수비를 곱한 것만큼 여기 Y 결선의 상전류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의 상전류, 요 선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루트 3분의 I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류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루트 3분의 I1의 전류가 흐르는데 권수비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권수비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델타 결선의 선전류로 시작해서 2차에 Y 결선의 그 상전류에 흐르는 전류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Y 결선에서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를 보면, 자, 상에서 나오는 전류가 바로 선으로 가지요. 그래서 Y 결선에서는 Y2로 2차니까 2로 하겠습니다. Y2의 상전류는 Y2의 선전류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Y 결선의 상전류 A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I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I2에 흐르는 요 Y 결선에 흐르는 선전류는 A 권수비 곱하기 루트 3분의 I1이 그대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식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얘 밑으로 쓰고 얘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적은 겁니다. 자, 전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는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작아진다. 얼마큼? 루트 3분의 1만큼. 그래서 델타 결선의 상전류는 루트 3분의 선전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넘어갈 때 이 상전류에 권수비를 곱해준 것만큼 Y 결선의 상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Y 결선의 상에 흐르는 전류는 권수비 곱하기 루트 3분의 I1이 되는 겁니다. Y 결선의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는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바로 선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영상을 돌려서 다시 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보시다가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번엔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1000kW 500V의 직류 발전기가 있다.
회전수 246 RPM, 슬롯수 192, 각 슬롯 내 도체수가 6, 극수는 12, 전부하에서의 자속수는 단, 전기자 저항은 0.0065옴이고 전기자 권성 중 단중 중권이다. 이 문제는 직류 발전기의 그 유기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E는 60A분의 PZ파이N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교재 보면 60A분의 PZ파이N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A분의 PZ파이N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회전수를 RPM, 즉 분당 회전수로 줬을 때는 60을 나눠주고요. 문제에서 RPS, 초당 회전수를 줬을 때는 이 60을 빼줍니다. 즉, 이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눠서 초당 회전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속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자속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PZN은 이 자속수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 유기기전력 2와 나눠져야겠죠. 그래서 PZ파이N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이 60A는 이 파이와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에 이렇게 곱해준 형태로 자속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하나씩 구해가지고 이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기 넣고 때리면 식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우선 여기 유기기전력 얘부터 좀 구해볼까요? 얘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직류발전기 여기서의 유기기전력 E는 단자전압의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으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으로 구해질 수가 있어요. P는 VI, 이 공식 있죠? 그래서 I는 V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자전압에 여기 문제에서 준 500V 넣고요. 요 전기자 전류에 500분의 요 용량, 출력이죠, 출력. 1000kW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넣고요. 여기 저항, 전기자 저항이죠. 0.006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전기자 그 유기기전력은 512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12V예요. 그리고 60에 이게 병렬 회로수인데요. 문제에서 중건이라고 했죠. 중건일 때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파건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가 되는데 문제에서 중건을 줬죠.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12가 되고요. P는 국수입니다. 문제에서 국수 줬죠. 12. 그리고 이 Z가 전기자 총 도체수를 얘기하는데 총 도체수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단서로 알아내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총 도체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슬롯수에 각 슬롯 내의 도체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92 곱하기 6을 하면 총 도체수가 나옵니다. 총 도체수는 115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152 넣어주고요. 회전수, 분당 회전수 246 줬죠? 여기다가 246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0.1084 웨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이 문제는 우선 이 발전기가 문제에서 전기자 저항만 줬기 때문에 타여자 발전기로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이 단자 전압에 그냥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더한 이런 것으로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 발전기가 직권 발전기인지 분권 발전기인지 그리고 뭐 타여자인지 뭐 이런 거 자여자인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 단자 전압에다가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값을 더해서 유기기전력을 구한다는 거. 이때는 타여자일 때 이렇게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서 또 알아가야 될 문제는 전기자 도체수를 구할 때 총 도체수를 주지 않을 때는 이 슬롯수와 각 슬롯 내의 도체수를 곱해서 총 도체수를 구한다는 거. 요것 정도. 그리고 중건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알고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요 풀이 해설은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그냥 계산 문제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거 연습한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 해설 보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4번. 유도 전동기에서 크로우링 현상으로 맞는 것은, 예, 크로우링 현상은 1번입니다. 요 문제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예, 크로우링 현상은 기동 시 회전자의 슬로스 및 권선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전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안전 운전이 되는 현상, 예, 그런 현상을 크로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유도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44번은 1번입니다.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직류 전동기를 교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건, 이것도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정류좌편 감소와 전기자의 크기 감소. 얘네들은 직류 전동기 교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문제 답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60kW 4극 전기자 도체수가 300개 중권으로 결선된 직류 발전기가 있다. 매극당 자속은 0.05웨버이고 회전 속도는 1200rpm이다. 이 직류 발전기가 전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직렬로 연결된 전기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직렬로 연결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력의 병렬 회로수를 나눈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부하 전류를 먼저 구해볼까요? 부하 전류는 출력에다가 그 유기 기전력을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하 전류예요. 전부하 전류를 구할 때 여기서 좀 전에 몇 번이죠? 43번에서는 전기자 전류를 구할 때는 출력에다가 단자 전압을 나눈 값으로 구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전부하 전류를 구할 때는 출력에다가 유기 기전력을 나눈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을 60kW 줬고요. 그리고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60A분의 PZ-파이-N이라고 했죠. 여기 60은 이 문제에서 1200rpm으로 줬기 때문에 요거 60A분의 PZ-파이-N 이 공식을 쓴다고 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RPS, 초당 회전수를 주면 요 60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한번 쭉 적어볼까요? 극수가 4극이라고 했고요. 전기자 도체수가 300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극당 자속수가 0.05웨버라고 했고요. 회전수가 1200rp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렬 회로수가 이 문제에서는 중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극수를 4극을 줬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도 4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여기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에다가 얘네를 다 두면 P 4극 곱하기 전기자 총 도체수 300 곱하기 자속수 0.05 곱하기 분당 회전수 1200 나누기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 4 하면 300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부하 전류를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60kg 줬죠? 여기서 60. 그래서 60을 곱해야 되는데 얘 오타입니다. 60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하나 지워주세요. 60 곱하기 10의 3승 kW니까 10의 3승 분의 유기 기전력 구했죠? 300V. 그래서 300.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300 하면은 전부하 전류는 200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전기자 전류 구하는 공식, 전부하 전류에다가 그 병렬 회로수를 나눠주면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하 전류 200 나누기 병렬 회로수 4를 나눠주면 전기자 전류는 50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 배워가는 내용은 이게 되겠죠. 전기자 전류는 병렬 회로수 분의 전부하 전류라는 거. 요것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부하 전류는 유기 기전력 분의 출력이라는 거.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꼭 이 문제를 맞추려고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A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을 110%로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온도 상승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가 됩니다. 이게 비례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50Hz에 사용하는 그런 유도 전동기를 60Hz에 사용을 하고 전압을 110%, 즉 1.1배로 높이면 온도 상승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직류 전동기의 역기 전력이 220V, 분당 회전수가 1200rpm일 때 토크가 15kgm가 발생한다면 전기자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거는 직류 전동기 토크 구하는 공식으로 전기자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 구하는 공식은 0.975 곱하기 회전수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출력, P는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번에서의 출력은 단자 전압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서의 전기자 전류는 단자 전압분의 출력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자 전압이 아니라 역기 전력이 들어갔죠. 왜일까요? 43번은 발전기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전동기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출력을 역기 전력, 즉 유기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구해지는 겁니다. 발전기에서는 이 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구하는 공식에서의 출력을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기자 전류,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전기자 전류는 0.975 곱하기 역기 전력, 얘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토크 T에 나눠준 형태인 0.975 곱하기 2 분의 요 회전수는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에다가 이 회전수를 이렇게 곱해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토크 15kgm 줬죠. 그래서 토크 15kgm 여기다 넣고요. 회전수 1200rpm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200rpm 넣고요. 역기 전력 220V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기 넣고 때리면 전기자 전류는 84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쭉 적어 보시면서 계산기 눌러 보시면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가면서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5kVA 3300대 210V 단상 변압기에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120V 동손 150W라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인가? 자, 퍼센트 저항 강화 구하라는 문제죠. 퍼센트 저항 강화 구하는 공식은 1차 전격 전압 분의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1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1차로 환산한 등가 저항, 문제에서 안 줬죠. 그래서 이 등가 저항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식으로 환산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이 식에서 위아래 1차 전격 전류를 이렇게 곱해주면, 위아래로 곱해주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1차 전격 전류의 제곱에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거 I 제곱의 R 전력 손실 나타내는 공식이지요. 그래서 이 위에가 분자가 전력 손실이 되고요. 밑에 전압 곱하기 전류 P는 V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는 전격 용량이 됩니다. 즉 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전력 손실 얘는 동손 150W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다 5kV 넣고 분자에다 동손 150W 넣어서 곱하기 100 하면 저항 강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저항 강화는 5kVA 하기 때문에 5에다가 10의 3승 곱해줘야겠죠. 그 분의 동손 전력 손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150 하면 곱하기 100 하면 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설 보시면 요 PS를 임피던스 와트라고 해놨는데 임피던스 와트가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도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쭉 써 보시면서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주파수가 일정한 3상 유도전동기의 전원전압이 80%로 감소하였다. 토크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회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원전압을 80%로 감소하기 전에 전압을 100%로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원 전압이 감소하기 전에 토크. 네, 감소한 후에 토크는 전원 전압이 감소하기 전에 전압 때 80%로 감소됐을 때의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기 전에 전압을 1로 두고 감소한 전압, 얘를 0.8로 두고 비례식을 정리하면 감소하기 전에 토크 때 감소했을 때 토크는 감소하기 전에 전압을 1로 둔다고 했죠. 그래서 1의 제곱 때 감소한 후 80%가 감소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전압은 0.8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그냥 T80이 나오겠죠. 80%로 전압이 감소했을 때 토크예요. 토크는 감소하기 전에 토크에 0.8에 제곱하면 0.64가 됩니다. 그래서 0.64 즉 64%의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전압을 80%로 낮추면 토크는 낮추기 전에 전원전압이 감소되기 전에 토크의 64%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이 문제 비례식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비례식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가면서 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번에는 64%로 감소한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51번 정류기의 설계 조건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전력 계통의 연계성하고 정류기의 설계 조건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2번.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각각 0.03 플러스 j0.02옴, 0.02 플러스 0.03옴인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시킬 때 분담 전류는? 자, 이 문제는 이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답은 1번이고요. 크기는 같으나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크기는 같고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우선 변압기 두 대 중에 한 대의 임피던스가 0.03 플러스 J 0.02 옴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0.02 플러스 J 0.03 옴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크기를 구해볼까요? 이 복소수의 크기는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에 루트 씌워 놓으면 그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얘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워놓으면 0.03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돼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두 변압기의 임피던스로 구한 그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위상을 구하는 건 복소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위상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R분의 리액턴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수분의 허수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 1번부터 위상을 구해볼까요? 1번 아크 탄젠트 실수,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리액턴스예요. 저항, 실수분의 리액턴스, 허수 하면은 33.69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임피던스 각도, 위상을 구하면 아크 탄젠트 저항분의 리액턴스, 실수분의 허수 0.02분의 0.03 하면 56.31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위상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에는 1번입니다. 크기는 같으나 위상은 다르다. 이것도 복소수를 크기로 구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복소수로 해서 각도를 구하는 그런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은 0.036 각도, 위상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33.69
예, 이게 극좌표 형식입니다. 예, 각도예요, 각도. 예. 그러니까 요런 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히스테리시스손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입니다. 철심용 규소강판 두께와 히스테리시스손과는 관계가 없고요. 철심용 규소강판의 두께는 와류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4번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동기 전동기 회전 자개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그 속도가 같을 때 역률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률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동기 전동기는. 예.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역률을 항상 1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률이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에 틀린 내용은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55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은 기전력의 파형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쓴다. 분포권 개수를 나타내는 식은? 분포권 개수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던 그 공식입니다. 분포권 개수 공식이에요. 이거는 매극 매상 슬로스 곱하기 사인 곱하기 2 곱하기 상수 곱하기 매상 매극 슬로스 분의 파이. 이때의 이 파이 3.14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거 사인 뒤에 있기 때문에 각도 180도를 의미하는 파이예요. 그거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분의 이때도 파인데 180도겠죠. 예. 이 공식 분포 개수 구하는 공식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 가시고요. 또 이 문제에서 동기 발전기에 관련된 이론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기자 권선은 기전력의 파형 개선, 기전력 파형 개선하는 방법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쓴다. 예,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분포권과 단절권이 있다. 예, 요 내용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거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이거 비슷한 문제 나오는데 예, 요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같은 극수일 경우 유도기는 동기기보다 동기 속도 곱하기 슬립을 곱한 것만큼 늦음으로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예, 요렇게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문제답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다음 문제 57번 특수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선형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는 극수에 비례한다. 예, 요거 틀린 겁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극수분의 120파이잖아요. 예, 극수와 반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57번에는 4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와류손이 200W인 3300대 210V 60Hz용 단산 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손은 약 몇 와트로 되는가? 자,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와류손은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우리 좀 전에 50번 문제인가요? 네, 50번 문제 맞죠? 네, 50번 문제에서는 유도 전동기의 토크 구하는 공식, 토크를 구하는 그 문제에서 토크도 전압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거 구하는 문제 형식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비례식을 정리를 해 보면 자, 단상 변압기 60Hz용일 때의 그 와류손 그리고 50Hz일 때의 와류손 넣고요. 60Hz일 때 전압 그리고 50Hz일 때 전압 이렇게 넣고 비례식을 계산해 보면은 60Hz일 때 와류손 대 50Hz일 때 와류손은 60Hz일 때 전압 3300V 제곱 대 50Hz일 때 전압 300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한 거와 얘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00의 제곱 P2 다시는 3000의 제곱 P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얘잖아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3300의 제곱 분의 3000의 제곱에 60Hz용 일대의 와류손 200이라고 했죠. 200W. 그래서 여기다가 200W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때의 그 주파수가 50Hz일 때의 와류손 165.4W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거 비례식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9번 반도체 소자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건 SCS, 얘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 100%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역률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선 곡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곡선을 V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선 곡선은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를 이런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곡선을 위상특선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V자로 생겼다고 해서 V곡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곡선에서 이 제일 낮은 점, 이 점이 역률이 1이 되는 점이거든요. 즉 역률이 100%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진상 전류가 흐르고요. 여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이 여자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자 전류를 이쪽으로 증가시키면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진상 전류, 앞선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전류, 앞선 전류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역률은 앞선 역률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 전류,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자 전류도 이렇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역률과 전기자 전류는 역률은 앞선 역률이 되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 되고요. 이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선 곡선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역률이 100%인 점, 즉 역률이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계자 전류, 이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여자 시킨다고 얘기하고요. 과여자. 그리고 이 계자 전류, 그 역률이 1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부족 여자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이쪽이 부족 여자입니다. 부족 여자. 그래서 과여자 시켰을 때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동기 전동기에서 부족 여자 시켰을 때 지상 전류, 늦은 전류,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 위상 특성 곡선 가지고 동기 조상기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동기 조상기가 뭐죠? 송전선로에서 위상을 조정하는 기기를 동기 조상기라고 하죠. 이 동기 조상기가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에서는 동기 전동기를 이용을 해서 위상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V 특성 곡선 가지고 동기 조상기를 설명을 하면, 이 계자 전류, 이 역률이 1인 점에서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즉 동기 조상기에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 시키면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진상 전류 흐르게 해주는 애 누가 하는 거죠? 콘덴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 시키면 콘덴서로 작용을 하고요. 이때 콘덴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기 조상기에서 계자 전류를 부족 여자 시키면 지상 전류, 늦은 전류, 뒤진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뒤진 전류, 지상 전류, 늦은 전류 흘려주는 애 누구죠? 리액터죠.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터. 그래서 동기 조상기에 부족 여자 시키면,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 시키면 그때는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 시키면 콘덴서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동기 조상기를 부족 여자 시키면 리액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 특성 곡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막 꽈서 내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그냥 뭐 넘어가기보다는 이게 해설 보면서 계산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가면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또 배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런 계산 문제 한 번씩 계산하는 연습하신다 생각하고 연습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좀 중요했던 게 Y 델타의 그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산전류의 관계, 그리고 좀 전에 배운 동기, 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그 외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2015년 제2회 정기기기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